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미국의 디펜스 미디어인 디펜스 뉴스는 지난 2일에 약 17억 달러의 K9 수출 계약을 한국과 체결한 이집트에 대해 왜 그들이 K9을 선택했는가라는 흥미로운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과 이집트는 약 17억 달러 규모의 K9 200대와 탄약 보급 차량 수출 계약을 체결했으나 아랍정책 포럼의 모하메드 아르케나니 연구원은 초기부는 한국의 하나 디펜스에서 공급받고 나머지는 카이로 근교의 국영기업에서 제조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이집트는 두 개의 국영기업이 이집트용 M109 자주포와 M1A1 전차용 120mm 기관포를 생산하고 있어 경험이 전무한 것은 아닙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집트 육군이 이집트가 K9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아르케나니 연구원에 따르면 이집트 육군의 자주포 조달 프로그램에는 한국의 K9과 프랑스의 카이사르, 러시아의 코알리치아 SV 및 중국의 PLG-45 등이 제안했으며 결국 한국이 제안한 K9이 승리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국의 곡사포 중 일부는 1세대 시스템이며 러시아제 122mm 포를 사용하는 이집트 육군이 포병 육성을 위해 사용하고 있지만 미국의 자주포는 이집트 육군이 필요로 하는 야전에서의 요구 수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집트 전략연구센터의 아흐마드 엘리바 연구원은 한국의 K9 자주포는 미국 자주포와 매우 유사합니다. K9의 특별함은 비용 및 기술 이전 등에서 이집트 육군이 필요한 사양을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거래는 이집트와 한국의 국방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신호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K9을 선택한 이집트의 가장 중요한 것은 현지 제조 계약을 확보했다는 점이며 K9에는 한국 이외의 기술도 사용되고 있지만 이번 기술 이전으로 장차 이집트는 자력으로 자주포 개발을 위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엘리바 연구원은 해외 수입에 의존한 무기 시스템은 공급국과의 관계가 변화하면 부품의 공급이 중단되어 운용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며 이 위험을 피하기 위해 무기 공급국 다양화와 국산화를 추진하는 이집트군의 방침에 K9이 들어맞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즉 나세르 정권 이후에 이집트는 친소 정책을 버리고 친미 정책으로 전환했으며 그 영향으로 이집트군의 장비는 대부분은 미국에서 조달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에 시나이 반도의 과격파에 대한 군사 작전을 실시하면서 미국에 발주하고 있던 F-16이나 AH-64D의 인도를 미국이 거부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정치적 이유로 이집트가 요청한 F-15의 판매와 이집트 공군이 보유 중인 F-16의 업그레이드를 방해하거나 M1 에이브람스 등의 예비 부품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압박해 이집트는 독자적인 안보 정책의 제한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무기 조달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이집트는 2020년에 다시 러시아에서 T-90MS를 최대 500대 구입키로 했으며 이로써 이집트는 미국의 주력 전차 M1 에이브람스와 러시아 주력 전차 T-90MS를 동시에 운영하는 최초의 국가가 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집트 공군도 지난해 5월에 계약한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도입되면 미국산 F-16과 러시아산 수호이 35, 프랑스산 라팔과 유럽의 타이푼 등 4세대를 대표하는 전투기를 동시에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집트는 미국 일변도였던 무기 수입의 다양화와 무기 국산화 정책에 한국의 K9이 잘 들어맞았다라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집트 전략연구센터의 아흐마드 엘리바 연구원은 이집트는 현재 노후화된 M109 자주포만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화되고 육군과 해군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긴 사정거리를 갖춘 새로운 대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연안 방어에는 대한미사일 체계만 국한되지 않는 만큼 해군도 곡사포를 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K9의 사거리는 최대 40km이며 확장 범위는 최대 50에서 60km입니다. 특히 K9 시스템이 레이저 유도탄약과 GPS 유도탄약 및 로켓 부스터를 장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것은 이집트의 전례 없는 범위를 제공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아프리카의 군사 강국인 이집트의 위협적인 나라는 이스라엘과 이슬람의 라이벌 터키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는 지난해 9월에 10년 만에 정상회담을 갖는 등 팔레스타인 무장정치 조직 하마스와 휴전을 원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갈등 중재를 지렛대로 미국의 인정을 받으려는 이집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현재 두 나라의 관계는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 이집트를 위협하고 있는 최대의 위협은 터키입니다. 작년에 터키와 이집트는 충돌 직전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집트의 이웃나라인 리비아에는 터키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터키는 무인 항공기와 한국에서 K9 자주포의 기술 이전으로 개발한 피르티나 자주포 등을 리비아에 배치했지만 이집트에는 터키의 피르티나 자주포에 맞설 수 있는 최신의 자주포가 없었습니다. 이집트의 K9 도입은 이웃나라인 리비아에 배치한 터키의 피르티나 자주포와 해안으로 상륙하는 터키군에 대항하기 위해 빠르게 도입이 결정되었으며 우리나라로서는 K9 자주포로 K9 자주포의 기술로 개발된 피르티나 자주포를 겨누는 웃지 못할 상황이 온 것입니다. 이집트와 터키는 앙숙관계이며 그리스와 터키와의 동지 중의 분쟁에서도 이집트는 그리스를 지지한 나라입니다.
당시의 중동의 상황을 보면 리비아는 2011년 카다피 독재 정권이 무너진 뒤 서부를 통제하는 리비아 통합정부와 동부를 장악한 리비아 국민군으로 양분되어 내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비아에 참전한 나라들은 자신들의 국익에 따라 지지하는 세력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터키와 이집트는 각기 다른 세력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이 인정한 합법정부인 GNA는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 및 터키와 카타르의 도움을 받고, 동부 유전을 장악한 LNA는 아랍에미리트와 이집트 및 러시아와 프랑스 등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리비아 국민군을 지지하는 이집트 정부는 지난 6월에 리비아 내전에 이집트군이 개입하는 것을 공식 허용하기로 결정하자, 이집트의 지지를 받고 있는 리비아 국민군 측은 이집트의 리비아에 대한 직접 개입은 국제적으로 정당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터키는 이집트보다 먼저 리비아에 진출했습니다. 터키는 2019년 11월에 유엔이 인정한 합법정부인 리비아 통합정부와 군사 및 안보협약을 체결하고, 작년 1월에는 GNA를 돕기 위해 리비아에 병력을 파견했습니다. 터키가 리비아 내전에 참전하자 리비아 내전은 터키가 지원하는 리비아 통합정부가 우세를 점하게 되었으며, 이집트가 지원하는 리비아 국민군이 지배하고 있는 리비아 내륙의 유전지대는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곳을 터키가 지지하는 리비아 통합정부가 차지한다면 리비아의 주요 유전은 모두 리비아 통합정부에 귀속되기 때문에 리비아의 지하자원을 겨냥해 리비아 국민군 측을 지원하는 나라로서는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사태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리비아 통합정부를 지원하고 있는 터키는 리비아의 군사기지를 만들어 항구적으로 터키군을 주둔시키기를 원하고 있어 양국 정부 간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터키의 움직임은 이웃 이집트의 안보상의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에 LCC 이집트 대통령은 작년 6월 말에 이집트는 인접 리비아의 군사 개입을 할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리비아에서 임무를 수행할 준비를 하겠다고 군에 명령하게 됩니다. 이 움직임을 정당화하기 위해 반정부 조직인 리비아 국민군을 지지하는 토브룩 정부는 리비아 내전의 이집트군 개입을 지지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받아 이집트 의회는 리비아 군사 개입에 관한 법안을 심의하고 리비아에 대한 참전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집트의 움직임에 리비아 통합정부와 터키는 유엔에 승인되지 않은 토브룩 정부의 결정은 아무런 정당성도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작년 6월에 이스탄불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터키가 리비아와 협력해온 역사는 500년이 넘는다며 우리는 결코 리비아 형제들을 혼자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리비아 통합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런 조치는 터키가 짊어져야 할 책임의 일부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집트 정부는 그동안 리비아 국민군에 은밀하게 무기 등을 지원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일 이집트가 리비아 내전에 정규군을 보내게 된다면 터키 정규군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며 지리적 조건으로 미루어 볼 때 터키가 압도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라고 당시의 외신들은 밝혔습니다. 이집트는 리비아와의 국경에 M1A1 에이브람스와 장갑차를 다수 집결시키고 있으며 명령만 내리면 리비아에 몰려들 준비가 끝난 반면에 터키는 리비아에 무인 항공기와 피르티나 자주포 및 구식 M60A1 등을 배치하여 장비면에서 압도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터키는 리비아에 기갑부대를 보내려면 해상운송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집트의 군이 동지 중에서 터키의 해상수송을 차단하면 터키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터키에는 시리아 정부군 전차와 장갑차를 100여 대 파괴해 시리아 부대를 괴멸시킨 무인항공기 전력이 있어 이집트군도 터키의 무인항공기 전력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아랍 국가들 중에서도 독보적으로 강한 군대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지금까지 터키가 상대했던 아랍의 작은 나라들과는 차원이 다른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전략연구센터의 아흐마드 엘리바 연구원은 마지막으로 조건만 맞는다면 무조건 좋다라는 것은 아니며 성능이나 비용 이외의 다른 요소도 수주를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미국과 프랑스 등과는 다르게 이 지역에 연고가 없는 한국으로부터의 무기 도입도 중요한 요소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